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린 인터넷고 홍보부장 정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참석해주신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예비 신입생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 달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입시 설명회인데요. 입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와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박종훈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린인터넷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인데요. 저는 저희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저희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에도 취업한 학생들은 거의 5% 정도의 학생들만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IT 쪽 그리고 경영 쪽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하기 때문에 다른 특성화고하고는 다르게 국영수와 같은 보통 교과를 50% 이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국영수 방과 후 학교도 무료로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학생들의 전공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래도 저희 학교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정보 보안이라든가 컨텐츠나 IT 경영에 관련되는 전공 교과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소수 전공 그리고 전공 동아리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희망에 적극 부응해서 무료로 방학 중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는 자율과 창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생들은 일종의 대학교 생활과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가급적 학교는 규제나 규율보다는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하에 학교 생활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학과별로 다양한 행사나 교내 참가, 대회 참가, 진로 특강 등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그러한 특성과 소질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지금 들어오시면서 플래카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보통 교내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해킹 대회 등과 같은 데서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해마다 한 수십 건 이상의 그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 학교는 아시겠지만 1899년 개교 이래 126년의 역사와 4만 9천여 명의 동문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고요. 총 동문회에서는 매년
저희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또 해외 선진 지역에 대한 연수 비용 그리고 학생들의 전공 동아리 지원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그러한 동문회 지원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살갑게 와닿는 건 또 뭐냐면 아까 그 학교 소개 영상에 나왔던 대학에 다니는 저희 졸업생들이 학생들의 소수 전공이라든가 전공 동아리 활동에 강사로 참여한다든가 또는 해커톤 같은 데도 같이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어떤 향후 진로 탐색이라든가 학습 과정을 꾸미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저희 학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뭐 다른 특성화 학교하고는 비견할 부분이 못 되는 저희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분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달에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학교 생활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입에 발리게 저희 학교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학교를 선택해서 오신다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셔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윤희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교감 조윤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 아니죠.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많은 정보 받아가서 내년에 본교에 꼭 입학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6년 전통의 전국 최고 IT 분야 명문 특성화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학교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먹네요. 아이고, 제가 밑으로 내렸나 봐요. 네, 먼저 주요 연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899년 대한제국 관립상공학교로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훈은 세계로 미래로 꿈을 펼치자이며 21세기 정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IT 분야의 전문가 및 CEO 육성이 교육 목표입니다. 본교는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그리고 학교 발전 방향은 세계로 미래로 꿈을 펼치는 인데요. 세계로 IT 분야의 인재를 미래로 첨단 미래 사회의 CEO를 꿈을 펼치는 꿈을 실현시키는 학교입니다. 본교에서는 재학생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 교과, 그다음에 인문 소양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고등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AI IoT 시범학교,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미래 역량 사업 프로그램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 굉장히 많은 특색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는 특색 사업 2가지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린 엘리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의 목적은 미래를 빛낼 설린 인재 육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재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상자는 1학년과 2학년인데요.
선발 기준 1학년 옆에 보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공통이 뭘까요? 밑에 나와 있죠. 2학년 옆에 보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동아리 및 학과, 학교 행사, 활동 우수자 등을 방영하고요.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성적도 반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달에 3박 4일로 중국 상해로 지금 설린 엘리트 학생들이 해외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본교에 입학하시면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설린 엘리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특색 사업 두 번째 고성능 GPU 서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거 고성능 GPU 서버 아시는 분 아시죠? 저희 이런 환경 구성한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 목적은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고성능 GPU 서버를 활용한 심도 있는 인공지능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로딩하거나 로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GPU 서버를 구축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많이 줄죠. 거의 반 정도 줄겠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한 게 저희 학교입니다. 여기 활용 분야도 궁금하시죠? AI 모델링도 가능하고요. 빅데이터 수업도 가능하고 또 프로젝트 활용도 가능하고요. 또 국내외 AI 논문도 출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교에 입학해서 고성능 GPU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본교에 입학하기를 꼭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희는 4개의 학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보호과는 파워 오프 인포메이션 슬로건 아래 정보 보안 전문가 분야로 취업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슬로건 아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IT 경영과는 IT 경영의 리더, 청년 CEO 슬로건 아래 창업가, 그다음에 경영 실무자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디자인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슬로건 아래 디자이너나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죠. 각 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어느 과에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정보보호과는 정보 보안, 해킹 또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과는 앱 개발, 게임 개발, IT 경영과는 경영, 회계, 창업, 콘텐츠 디자인과는 그래픽 디자인, 게임 제작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개 과에서 공통적으로 뭐 배우는지 아세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왜냐? 저희 학교는 인터넷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4개 학과 모두에서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선택하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세한 거는 2부에서 각 과별로 안내될 거니까요. 거기서 자세하게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공 동아리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양하게 전공에 관련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전공 동아리가 있죠. 저희 학생들이 이 전공 동아리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동아리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많이 상실감도 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 못 들어가도 저희 학교에서는 그 다음 대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소수 전공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소수 전공 심화 과정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갔어도 여기 소수 전공 심화 과정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소수 전공 심화 과정에서 배운 심화
내용을 가지고 뭐 기업체, 산업체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교에 입학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문 동아리에 합격하여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3학년 진학과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저는 대충 화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양해하시죠? 네, 저희는 학과별로 다양한 교내 대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교회 대회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교회 대회 나가서 수상 실적이에요. 근데 학과별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부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저희 2024년도에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상을 받은 학생들이 150명이 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외부 대회에 나간다면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입학 설명회 하면서 저희 홍보부장님이 저희 학교의 6가지 강점이 이거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의 6가지 강점,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면 이것 때문에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 와야 되겠죠. 네,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교사진입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정보 컴퓨터 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예, 18명입니다. 전국에서 정보 컴퓨터 교사가 저희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 학교는 적게는 1명 또는 2~3명이에요. 근데 저희는 18명의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분의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뭐 정보 보안, 게임 제작, 프로그래밍 혼자 다 가르치시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보 보안 가르치는 선생님, 게임 제작 가르치는 선생님,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선생님이 각각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심화 과정까지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고등학교에 온 것은 심화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 교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과학고 특목고 교사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라고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국영수 선생님들은 과학고나 특목고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전문 교과뿐만 아니라 보통 교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전공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교무장님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할 건데요.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랜 전통과 강력한 선배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설린 네트워크 유지라고 했죠. 저희 학생들이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것은 취업과 진학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그쪽 회사에서 저희 학생들을 더 선발하고 싶어서 의뢰도 많이 오고요. 진학하는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우수하다. 수업에서 대학교 가서 거의 상위권에서 아이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이면 진학, 취업이나 취업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대회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고요. 소수 전공 심화 과정에서 전문가로 선배들이 와서 수업도 하고요. 졸업생, 특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풍부한 장학 혜택과 동문 지원인데요. 예, 선배 동문회 및 외부 기관 장학금 지원 활발하고 있는데 선배 동문은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들이 CEO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업체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저희랑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갑자기 와서 왜 그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CEO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올해에도 선배 CEO가 또 장학금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배 CEO 말고 우리 또 가장 큰 거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총 동창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입학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졸업생 장학금을 하는데요. 입학 장학금은 내년 2월에 본교 만약에 지원하신 경우는 국영수 시험을 봐요. 거기서 16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16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16명을 선발해서 1등한테는 최우수 신입생 장학금 300만 원. 이거는 2회에 나누어서 줍니다. 한 학기에 150만 원씩. 그다음에 15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리고 본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저는 졸업장학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학과별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 학과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500만 원 장학금을 총 동창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학교를 입학할 경우는 그 학생은 또 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명 외에 플러스 뭐 우수한 학교 거기서 얘기한 건 뭐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는 500만 원 입학한 학생들한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외에 올해는 5명의 학생들이 500만 원씩 지금 받았습니다. 5번째, 탁월한 진학 성과입니다. 올해 2025년 졸업생들 중에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등에 지원했는데요. 이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맞춤형 진학 지도 프로그램으로 각 학생이 진로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우수한 교사진과 우수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학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따 아마 지금 3학년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올해 2025년도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문계나 보통 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진학률은 저희가 자랑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문화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 행사와 축제 문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9월 달에 진행된 소프트 나눔 축제에 참여한 학생 있나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재학생들, 1, 2학년 학생들이 총괄하고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한테 이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저희 학교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해서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어디서 2026년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함께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정현 교무부장님께서 신입생 입학 전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교무부장 송정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이렇게 접는 리플렛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 기반으로 해서 제가 PPT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그 페이지 수를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서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고 또 집에 돌아가셔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집 정원은 200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각 과마다 학급 수가 이제 그 정보보호과 소프트웨어학과는 3학급, IT 컨텐츠는 2학급이고요. 제가 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총 20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올해 선발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특별 전형을 먼저 실시를 해서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일반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군데를 지원을 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입시에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일반 전형 학생 수를 5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특별 전형의 인원수는 50% 정도를 더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학교에 꼭 오겠다고 하는 학생은 오늘 이제 그 전형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특별 전형에 먼저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모집, 일반 전형 모집의 26명 안에는 야구부 학생들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야구부 학생이 20명 정도 포함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뽑는 학생은 일반 전형에서 한 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특별 전형에서 저희가 이제 특별 전형에 미래인재 전형과 본교 이수자 전형이 있는데 미달이 혹시 난다면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일반 전형에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형의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수를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 지역과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큰 변화가 전국 단위의 모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전국 어느 중학교를 나와도 어디에 거주를 하더라도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기숙사가 없으므로 이제 합격했을 때 어떻게 통학할지에 대한 대책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특별 전형이건 일반 전형이건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고요. 또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이 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본교는 전국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어느 출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별 전형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이제 미래인재 전형과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미래인재는 뭐 계속 이쪽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더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는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우리 본교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수자이거나 아니면 중학생을 위한 본교 특별교육 과정이 저희가 방학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과정을 한 학생들은 본교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 미래인재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본교 이수자들은. 하지만 뭐 이제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본교 이수자 과정을 당연히 지원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그다음 다의 특별 학생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별한 학생이라고 해서 고입 그 팜플렛의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이제 고입 특례 대상자나 보훈자 자녀나 아니면 체육 특기자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 학생에 속하니까 많은 인원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은 전형별 그다음에 어느 서울시와 그 기타 타 지역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신이 어느 해당 분야에 되는지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 메뉴에 지금 저희가 그저께 입학 원서 양식과 그다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작성 방식으로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 출신 중학교 분들은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 타 지역 그 지원자들은 다 이제 입학처로 오셔서 등록을 접수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학교 아마 이거는 중학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원서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제출 서류는 이제 됐고 어떻게 전형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일반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형은 우리가 하는 방식이 서울시 교육청의 성적 산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일단 일반 전형은 4개 학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개 학과가 있는데 4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중학교 고입 전형 총점 성적을 가지고만 선발을 합니다. 다른 건 보지 않고 고입 전형 총점 성적. 그럼 이 고입 전형 총점 성적이 뭐냐?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얘기하는 고입 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 지침이라고 해서 아마 타 지역에 계신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서울시 방식이라서.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입 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을 해서 저희가 특별 전형 합격자와 체육 특기자 합격자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 외에 200명 중에서 그 인원을 제외한 수만큼 선발을 해서 이제 학과별로 그 일지망 순으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요거는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과연 고입 전형 선출 방법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냐 하시는데 일단 100점 만점이고요. 저희가 교과 성적 80점, 출결 점수 2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됩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팜플렛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고입 전형 총점 방식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지침과 프로그램을 같이 올려놓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고입 교과 점수는 2학년, 3학년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출결 점수는 전 학년 출결이 적용이 됩니다.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산출된 성적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때까지의 출결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단 교과 점수 산출 방식 80점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절대평가라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80점 만점인데 총 이수 과목이 있잖아요. 이 학생이 2학년, 3학년 때 총 들은 과목 수분에 최하위 성취도 과목 수를 비율을 뺀 거예요. 그 부모님들 그 성취도라는 얘기는 아시죠? 아마 학생들이 성적을 학기 말로 받아오면 A, B, C, D, E 그리고 예체능은 A, B, C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중에서 A, B, C, D, E는 최하위 성취도가 2가 되겠죠. 가장 낮은 성취도가. 그리고 예체능은 A, B, C 중에서 C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학생이 20개 과목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2를 받은 게 몇 개냐? 그럼 난 한 개도 없다. C, D는 많은데 E는 하나도 없다.
그럼 얘는 80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잘했는데 한 과목이 딱 E예요. 아니면 체육이 C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총 과목 수분의 그 한 과목을 1에서 빼서 곱하기 80을 하니까 80보다는 조금 점수가 안 나오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8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또 사춘기가 와서 또 한 과목을 또 2를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점수가 차이가 안 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순위를 쫙 낼 거예요. 그래서 석차 연명부라고 해서 석차 백분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은 뭐 프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 E 받은 또는 C 받은 과목 수를 빼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80점을 계산을 하고요. 출결 점수 같은 경우에는 20 빼기 결석일수 곱하기 0.1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석일수는 뭐 병이나 이런 건 다 제외하고요. 미인정 결석일수만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미인정 지각주택 결과가 3회이면 결석 1회로 인정을 해서 점수 계산을 합니다. 3회가 안 되고 2회인 경우에는 버려요. 숫자를.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점수 20점 만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인정 결석이 하나도 없고 E나 또는 예체능에서 C를 받지 않았다 하면 다 100점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 100점이면 어떻게 가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프린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뭐 국어 3학년 2학기 최근 국어 뭐 이렇게 과목별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 그 지침,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을 보시고 또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 이수 과목수랑 최하위 과목수, 그다음 나의 결석일수를 넣으면 몇 점인지 나오는 엑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걸로 담임 선생님과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100점이 안 돼요. 다 100점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부터 이 방식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커트라인이 100점이 보다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중학생 학생들이라서 뭐 부모님들이 잘 키워서 아시겠지만 또 어떤 한 과목이 E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을 갔다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경우가 있어서 꼭 100점이 아니어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부모님이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올해는 일반 전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더 점수는 높을 수 있고 어쨌든 꼭 특별 전형을 한번 제가 이제 앞으로 특별 전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준비가 안 됐어도 잘 들어보시고 지원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과 그리고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아까 말씀드린 있는데요. 자, 미래인재 전형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획기적으로 바꾼 게 작년까지는 특별 전형을 1지방만 받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2지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도 미래인재 전형을 쓰던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을 하던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 안에서는 미래인재 전형이나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하나를 지원할 때 두 개 학과까지 지망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랑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분야로 계속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일찍 취업을 해서 좀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데를 취업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요 평가 요소를 봅니다. 출결,
봉사활동, 심층 면접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요. 출결은 30점 만점인데 미인정 결석이 1회당 3점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리플렛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어떻게 출결 점수가 되는지. 그리고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는 1회당 1점 감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봉사활동은 모두 만점입니다.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시간을 했던 100시간을 했던 모두 10점 만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기초 역량이라는 어쨌든 이 학생의 기초 역량을 보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췄냐라는 걸 보고 전공 적합성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층 면접 점수를 우선시하고요. 저희가 이제 2지망까지 선발하는데 일단 1지망에서 만약에 그 학과가 다 합격자가 생겼다 하면 2지망을 선발하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1지망에서 다 뽑지 못했다 하면 이제 2지망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평가를 받냐? 이 심층 면접, 그러니까 출결과 봉사활동은 명확한데 과연 심층 면접은 무엇을 보는 거냐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은 일단 우리가 면접일 날 와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항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양식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어떤 거를 써야겠다라고 준비하셔서 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 면접 자료 작성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과마다 과연 이 학생이 이제 전공의 관을 어느 정도 와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공을 막 어느 정도 잘하냐도 중요한 그거보다는 이 학생이 왔을 때 우리 학과에 잘 적응을 하고 잘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과나 소프트웨어과는 공통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어쨌든 컴퓨터 공학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력을 학생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IT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필요한 어떤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컨텐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발상 기술 및 구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리플렛은 없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의 입학 메뉴에 이제 Q&A 과정에 아마 이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A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 A, B를 작성하고 또 그 지원자들은 생활기록부 2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소질을 갖췄느냐를 같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되게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미래인재 전형의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문항이 3가지가 있어요. 네, 요게 그대로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항이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진로 경험을 쓰시오라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꼭 전공 관련 아니더라도 부모님 중학교 때 뭔가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를 지원해야겠다 생각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에 주로 쓰실 거는 이제 생활기록부에는 없지만 내가 뭔가를 이런 내용을 좀 어필하고 싶다. 그런 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활기록부나 어떤 활동 내용이 있었던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걸 쓰셔도 되고요.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뭔가를 깨우친 게 있거나 내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컴퓨터 쪽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경영 쪽을 분석을 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분들이 1번, 2번, 3번을 작성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1지망 학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쓰는 거나 아니면 글자 수가 꼭 7배자에 맞춰서 쓰는 거나 이제 이런 거가 평가 요소가 아니라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뭘 더 공부하고 싶고 어떻게
경험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요. 네, 그런 요소들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랑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학교의 면접 관련 자료를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뭐냐? 컴퓨터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면접을 보는 거냐라고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시문항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예시문항을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2차 설명회 때 오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아마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신 분이실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항을 만들고 면접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과 거를 보여드리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각 과별로 이제 설명회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보보호과 소프트웨어과 예시를 보면요. 두 개가 같이 공통으로 제시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스타트 지점, S 지점에서 이동한 그 격자, 이동할 수 있는 격자 모양인데 S에서 D까지 갈 때 최소 비용, 갈 수 있는 경로, 이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위쪽으로 갈 때, 오른쪽 갈 때 비용이 다르다.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풀어 나가는 거를 과에서는 보는 거죠. 이게 딱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걸 어떻게 풀어갔냐 이걸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막 프로그램 기술 뭐 이런 게 아니라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어떤 문제를 풀어가냐 이게 이제 그 앞 정보과랑 소프트웨어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학과 설명회 때 말씀을 더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IT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기의 내용, 그러니까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서술해 보는 그런 이제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커피 전문점에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는데 자, 이런 제시문이 주어지고 보기와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CEO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생각해서 서술해 보는 그런 문항을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실시합니다. 네, 컨텐트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거 이제 예시 문항인데요. 그 과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디자인을 문제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하시 해서 스케치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원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할 거냐, 건축 조형물 어떤 형식으로 그 스케치를 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한 후에 하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뭐 K 컨텐츠 알리기, 영상, 광고, 스토리보드를 표현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할 거냐, 영상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한 후에 스케치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이제 뭐 지속 가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 면접 그 문에서 다 이렇게 예시를 드립니다. 지속 가능이란 건 이런 거다, 이런 예시다라는 거 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K 콘텐츠는 이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그 학과에서 어떤 것을 높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은 학과 설명회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 면접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어떻게 지금부터 막 공부를 해서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이 있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 전형 중에서 본교 특별 교육 과정 이수자 전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형은 특별 전형이니까 이지망까지 가능하고요. 본교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여기 떨어졌네요. 네,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를 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출결과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전공 적합성 두 가지를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이 전형도 2지망까지 가능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앞에서 보여드린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인재 전형은 와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 본교교육과정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원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공 신청 면접과 관련된 거는 이제 면접일 날 와서 작성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요.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는 저희가 어떤 거를 심층 면접을 보냐면, 본교 교육 과정 때 실시했던 교육 내용을 심층 면접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본교 교육 과정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2지망까지 가능하고요. 1지망에 불합격한 경우 2지망 학과의 미달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2지망에서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 2지망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60점으로 환산해서 2지망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본교과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본교교육 특별과정 이수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원서 접수처에 방문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원학과 관련한 면접 자료는 이제 오셔서 당일날 30분 정도 작성을 하십니다. 정보보호과 소프트웨어과는 저희가 본교 교육과정 때 컴퓨터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습한 내용을,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IT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해서 뭐 금융이나 경영 일반에 대해서 본교 교육과정 때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할 내용이고요. 컨텐츠 지행과도 동일하게 교육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료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와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 중에서 또 이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콘텐츠 디자인과를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들었는데 IT 경영과에 지원할 수 있냐? 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어느 과를 들었던 본교 교육과정은 다 지원하실 수 있는데, 단 면접을 볼 때 그 과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면접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유의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입학 Q&A 올려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냐라는 거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생활기록부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인재는 면접일 당일날 와서 작성을 하는 거고, 본교 교육과정은 원서 접수처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전공 적합성 기초 자료는 면접 당일날, 본교는 30분, 미래인재는 40분 해서 완성을 하는 거고요. 이 시간은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그날 당일날 대기실에 입실을 하고요. 핸드폰 수거를 하고 자료 작성하고요. 그 선생님 3분의 학생 1명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의 계획상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원서 일정, 전형 일정과 입시 원서 양식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이 먼저 실시가 되고요. 면접이 11월 25일, 26일, 11월 25일은 본교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 전형 면접이 실시되고 26일 미래인재 전형이 실시가 돼서 2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반 전형 접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혹시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다시 전형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할 때 두 개를 다 선택해서 그냥 접수를 하시면 일반 전형은 따로 지원을 안 하시도 자동으로 혹시 불합격을 한다면 이제 넘어가는 일반 전형으로 원서 접수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신입생 그러면 작년도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시가 좀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작년도는 특별 전형이 1.3대 1이고요. 일반 전형은 1.4대 1입니다. 별로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과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센 과는 2대 1도 될 수 있고요. 조금 다르고요. 이게 작년에는 3학년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인원수가 좀 적었어요. 네, 재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내려간 것 같고요. 2024학년도는 이렇게 조금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재학생 수가 작년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경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매년 다르기 때문에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서 접수 기간에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뭐 2시간마다 저희가 대충 지금 계획은 2시간마다 원서 접수 경쟁률을 올려요. 접수 상황을.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 마감일 2시간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현황을 올립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만약 고민이 되시면 그걸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안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2026학년도 교육과정인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수시로 바꾸고 좀 더 고민할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아마 나눠드린 큰 책자 있죠. 그 큰 책자의 교육과정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교과 같은 경우 이제 국영수, 뭐 사회과학예술 이런 것들이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50% 정도, 전문교과가 전공 관련해서 한 50%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동일한 과목은 모두 수강자 수를 공통으로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네, 지금 책자의 5페이지, 11, 17, 23페이지에 이제 각 과마다 교육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5페이지, 11, 17, 23.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지금 학생들이 내년에 입학을 하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이 보통교과, 여기 지금 일반교과라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국어, 수학, 영어, 문학, 국어 분류. 이제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여기 보면 독서, 작문, 확통, 체육, 음악, 일본어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박스 친 거는 우리 학생들이 3학년 때 졸업할 때 수능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수능 과목, 기본적으로 보는 수능 과목은 일단 다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마다 다른 전공 관련한 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의 장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새로운 과목이 생기면 또 학생들에게 좀 더 새롭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게 생기면 이 교육과도 조금 변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학년에 제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것을 밑줄을 쳐놨는데 이것도 수능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고 책자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궁금한 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많은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질문 받으시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교무부 입학 전형 관련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의 대학 진학과 취업 현황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 3학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부장 구자영입니다. 저는 진학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린에 오시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각 학년별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단순 학업 성취를 넘어서 목표 대학 진학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 아,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3학년 때는 집탐 과목까지 개설을 하고요. 용산구청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강료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실은 방과 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학생들이 등교를 일찍 해서 아침에 와서도 조용한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가서 보고 있거든요. 3학년 학생들 좀 일찍 와서 공부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 가서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3학년 학생뿐만이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단연간 그 졸업생들의 그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시, 정시 상담을 1대1로 맞춤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성화고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컨설팅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고 개인의 성적과 진로에 맞춰서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모의 면접을 하고 있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의 면접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때까지 시킵니다. 세 번, 네 번 계속 불러서 계속 그 면접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 불러서 잘할 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께서 오셔서 진학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는데 올해는 카이스트, 성균관대, 숭실대에서 와서 진행해 주셨고 최근 입시 트렌드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학교가 그 23년, 24년, 25년 매년 이제 좋은 대학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이제 졸업한 2025년도 그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대 1명, 카이스트 3명, 뭐 연대 2명, 고대 2명, 뭐 뿐만이 아니라 성균관대 12명, 뭐 경희대 14명, 세종대 11명, 숭실대 뭐 17명, 뭐 시립대 8명 이런 것들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주변에 지금 주변에 있는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입시 실적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분석 자료를 다음 PPT에서 보여드릴 건데 위에 세 줄은 인서울대학교와 그다음에 그 인서울대학교의 캠퍼스 고대 세종, 한양대 에리카, 상명대 천안, 홍대 세종 그렇게 해서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인서울과 캠퍼스가 위에 세 줄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으로 보여드릴 건데 수도권 대학은 맨 아랫줄입니다. 뭐 인하대, 인천대,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한국공학대, 항공대까지가 저희가 수도권으로 통계를 잡았고 그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도 세 명이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이름 못 들어본 대학이 아니라 다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그런 대학만 저희들이 일단 통계를 잡고 나머지 4년제 대학은 기타 4년제로 해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는 143명, 수시는 131명, 합쳐서 274명이 이제 진학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졸업생은 24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졸업생은 13명의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 1명, 정시에 12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졸업을 해도 재수생들도 특성화고 전형은 외부에서 뭐 상담 받기가 어려워서 학교에 와서 상담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3학년 부장이 졸업생들을 상담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와서 상담은 많이 받고 가는데 정작 붙고 나서는 학교에 연락을 잘 안 해줘가지고 13명의 자료밖에 없다는 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수시 전형별로 이제 대학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요 명단에 있던 대학 인서울 수도권 캠퍼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수시에서는 4년제 그 대학을 43% 진학을 했고 기타 4년제는 15%, 전문대는 42%입니다. 그 특성화고 전형이 주로 이제 수시에 있다가 정시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4년제 비율이 정시보다는 많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수능 성적도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수시에서 전문대 지원을 많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 전문대가 지방 전문대 아니고 거의 웬만하면 인서울 수도권의 그 전문대로 과를 골라서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별로 보시면 특성화고 전형이 34.3%, 뭐 기회균형 전형 13%, 특기자 7.6, 실기 실적 6.9% 이런데요. 특성화고 전형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전형은 정시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 전형에서 전형은 좀 적긴 하지만 저 기회균형 전형을 보시면 17명이 저기 이제 들어가 통계 자료에 잡혀 있는데 저 중에 2명만 그 차상위하고 뭐 국가보훈자녀 그 2명만 그거고요. 나머지는 그 기회균형 안에 특성화고 전형을 또 따로 뽑아준 학교들이 있어서 나머지 15명도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정시인데요. 아까 그 4줄 그 4년제 명단에 이제 정시에서 저희 학교가 143명 중에 거의 대부분의 81%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 기타 4년제는 7%, 전문대는 12%밖에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81%가 4년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3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저희 반 21명 중에 재수하는 학생 딱 2명이었고요. 나머지 19명이 다 거의 전문대 1명이고 나머지가 다 아까 있던 그 4년제 대학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이 정시로 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그 특성화고 전형이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부분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시 일반 전형 안에는 올해는 특별히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서 중앙대학대, 영남대의대, 서울대 컴공과를 저 일반 전형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하고 전문대 간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잡혀서 비율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특성화고 전형으로 적극 대학을 많이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고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취업 그 지원을 할 때 뭐 1대1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해서 원서 접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많이 시켜서 이제 지원을 해서 실제로 저렇게 지금 저런 그 업체들에 붙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보안, 개발, 뭐 공무원, 그다음에 사무행정 분야, 디자인 분야, 그다음에 저희 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있어서 야구부 학생들이 저희 프로야구에 그 지명된 학생들의 명단이고요. 특히 이제 그 보안에서 그 티오리하고 NK 화이트햇은 보안 분야에서 삼성전자급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미 그 재학생들이 당근 마켓에도 뭐 취업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취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렇게 딱 그 좋은 그 업체들을 대학 진학 후에도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저런 업체들을 가고 이직을 통해서도 저렇게 좋은 업체에 다양한 취업처에서 학생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아까 제가 그 준비하다가 잠깐 그 수업 비는 시간에 한번 한 말씀 적어봤는데
제가 설린에 와서 느낀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두서없이 이제 조금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고에 계속 있다가 4년 전에 특성화고에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학교사인데요. 특성화고에 발령받았을 때 수학은 전공 과목도 아니고 그냥 아웃사이더로 그냥 5년 지내다가 가면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전공 과목, 보통 과목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의 비율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은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영수, 직탐 과목 모두 수능 특강, 수능 완송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마치 특성화고 안에 그 작은 일반고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결은 일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는 그 전에 근무했던 그 일반고 학생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설린에 와서 학생들을 보고 느낀 점은 설린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와서 그런지 진로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진지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의 학교가 그렇듯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챙기시는 건 기본이고요. 학과 선생님들도 학과 학생들을 정말 내 아이 챙기는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소속감을 갖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딸내미가 중3인데 일반고 가야 할지 특성화고 가야 될지 고민이라고 해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변에 설린같이 대학 진학을 위해 신경 쓰는 학교가 있으면 무조건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 학생들도 일반고 가야 할지 특성화고 가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첫째가 있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설린 입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린에서는 그 형제 자매가 모두 설린 출신인 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3학년에 있는 어떤 여학생도 자매 셋인데 언니 둘이 다 설린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설린의 장점은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을 꼭 20살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먼저 하고 나서 3년 후에 재직자 전용으로 지원을 하면 수시 6회 그 횟수 제한도 없이 횟수 제한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서 대학을 정말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설린에 오시면 대학이면 대학, 취업이면 취업,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학 부장님 너무 감동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2차 입학 선거에 신청하실 때 여러 질문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질의응답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신 진학 결과랑 전형 방법은 이미 이제 앞서 부장님들께서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리라고 생각들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질의응답 발표하고 이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특별 전형은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매우 적으니까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특별 전형 지원하실 때 일반 전형까지 꼭 같이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특별교육 이수했는데 그 본교 이수자와 미래인재 전형 둘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까 교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죠? 하나만 지원 가능하십니다. 특별 전형은 두 전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나눔 축제도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가 되나요? 네, 지원 불가하십니다. 다만 이제 미래인재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이런 축제 참여했다, 우리 학교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내용 적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교 특별교육과정 지원할 때 디자인 교육을 수강했는데 소프트웨어 학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원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접 자료는 특별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제시되니까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지원 괜찮을까요?
많이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희 전공 지식보다는 이제 관심과 학습 의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입학생 중에 이제 상당수가 전공은 처음 배웠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출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례 입학 전형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수상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자랑할 것들은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에 적는 거 가능하십니다. 신청 면접 문항과 기출 문제는 앞서 이제 교무부장님이 간단하게 하셨고요. 학과 설명회에서 조금 더 학과 부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면접 복장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교복 아니면 단정한 복장 어느나 다 충분히 좋습니다. 복장보다는 사실 태도나 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률이 높아질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경쟁률보다는 준비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는 여기가 너무 많이 넘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노쇼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으나 뭐랄까 경쟁률이 너무 높을까 봐 오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이게 경쟁률이 매년 또 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특성과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왜 이 전공을 배우고 싶은지를 명확한 동기와 이유를 정리하셔서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해서 쓰시고 면접 때도 말씀하시면 합격률이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전과가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전과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때 2번의 기회가 있어요. 1학기 끝나고 그다음에 2학기 올라갈 때 이렇게 학과 간의 변경이 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 성적 국영수 성적이랑요. 그 다음에 학과별 전공 적합성 평가. 아까 평가했듯이 이제 학과장님들이 면접을 보거든요. 여기에 패스한 친구들은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잘 활용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학 학과별 필수 이수 과목의 경우 설린 인구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따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이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대체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과목 선택에 대입 불이익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린 인구만의 경쟁력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 질문 때문에 사실 저희 아까 그건 선생님이 강점을 6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다른 학교와 지금 현재 많이 비교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점 잘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전공 지식보다는 사실은 국영수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예비 교육이 1월에 있는데 그때 프로그래밍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전공 막 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저희가 장학생 선발고사를 하거든요. 그때 국영수 시험을 보니까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과별로도 국영수 기초교육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1월에 이러한 신입생 예비 교육도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들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소신껏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부 학교 안내는 끝내도록 하고요. 시간 너무 딱 맞췄네요. 저희 이제 학과별 설명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